자, 갑니다. 내가 직선이나 평면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기는 한데, 도형이 어려운 거는, 일단 내가 다른 단원들은 뭐의 최대값 구하시오, 뭘 최소값 구하시오.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한 다음에 뭐 최대값 구하기. 대상 자체가 예를 들어 넓이면, 넓이를 A, T 같은 미지수로 표현을 해보면은 2차식이 알아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너희가 어려워하는 거는 있잖아. 이거는 일단 현의 길이를 A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A에 대한 식, 현의 길이의 식을 봤을 때 A에 대한 2차식이면 2차식의 최대 최소, 뭐 A에 대한 뭐 아직 안 배웠지만 역수의 합이면 산술기야. 이게 아니거든. 이거는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원 어떻게 생겼어? 중심의 좌표가 0,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2루트 맞지? 2루트 5. 근데 여기다가 이거보다 좀 짧은 거.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는 4니까 2짜리. 그지? 좀 많이 짧나? 어쨌든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을 A, 0. 중심이 A, 0에 있게 막 A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은 현이 안 생기고 있죠. 이 흰색 원과. 그러다 보면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 그림이 왜 작아졌어? 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 있어? 공통인 현의 길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현이잖아. 그지? 요 녀석을 이제 슉 옮겨가면서 현의 길이를 제일 커지게 해봐. 이거야. 그러면은 흰색 말고 노란색 원이 더 작죠? 그러면은 이 현은 노란색 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현이어야 되는데 그 현의 길이가 가장 커지고 싶은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지. 뭐 작은 원, 노란색 원이 가질 수 있는 현 중 가장 큰 현이면 끝나잖아. 뭐 이렇게 겹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 순간을 찾아주세요. 야, 뭐 빨간색 원, 이제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됐죠? 반지름 길이 2짜리 원. 중심에 A, 0이고 반지름 길이가 2짜리 원. 그 원의 지름이 되면 끝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문제냐면 두 직선의 공통현을 구하세요. 근데 그 위에 A, 0 노란색 원, 빨간색 원의 저 작은 원의 중심이 있으면 된다. 다시 한번 뭐다?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둘 중 더 작은 원의 지름이면 돼. 지름. 그러면은 뭐 한다? 공통현이 뭘 지난다? 중심을 지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특수한 상황임을 알고 풀면 끝납니다. 뭐 하면 돼? 두 원을 빼요. 한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는 마이너스 20는 0.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의 마이너스 4는 0. 둘이 빼면 나오는 게 바로 공통현이다. 그치?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예요? 뺐으니까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 마이너스 a제곱이다. 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위에서 아래 거 뺐구나. 마이너스 16이네 이것도 그럼. 요거다. 됐지요? 끝. 얘가 뭘 지난다? a, 0을 지난다. 근데 y는 없잖아. 어차피 넣을 필요 없지? x좌표 a 넣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양수 a라서 끝. 저런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세요. 공통현이 더 큰 원의 현일 수는 없으니까. 그지? 작은 원의 현인데, 오케이? 그게 작은 원의 뭐? 지름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유빈 씨? 예, 끝. 자, 정리하세요. 239번 갑시다. 자, 어쨌든 갑니다. 239번. 자,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얘들아, 근데 너네 X축에 접하는 원은 배웠지?
y축에 접하는 원도 배웠지. 근데 이상한 직선에 접하는 원은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원과 직선이 접할 때라고 하면서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랑 똑같다. D는 R.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 알지? 저 직선에 접하는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배운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지? 어쨌든 동시에 접한데 그러면 뭐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와? 거리와 R이 같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R이 같다. 풀면 돼. 알았지?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없잖아. 그럼 중심의 좌표는 너네가 미수를 잡는 거지. 그때 뭐 하래? 중심의 좌표가 되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안 준 거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뭐만 살려서 A만 살려서 이 참수 위에 있다라고 하자. 그럼 뭐야? A, A제곱이 되는 거지. 우리 평면 좌표에서도 뭐 Y는 2x-1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우리 A, 2a-1로 썼잖아. A, B로 안 썼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로 갑시다. 그럼 뭐예요? D1 구하자. 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슝 거리 구해주면은 3a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입니다. 절대값 혹시 모르니까 닫아둘게요. 과 r이 같아지면 되고 그 r과 또 뭐가 같아지는 거? d2가 같아지는 거. 그럼 뭐예요?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또 이거네. 분의 아이고 2a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 여기다 절대값 닫아. 요렇게 이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건 뭐다 얘들아? 이거랑 이게 같다인 거지. 알았죠? 뭐 반지름도 반지름이지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가자. 결국 분모 루트 13, 분모 루트 13, 양변의 루트 13 배하면 사라지고 남는 거는 절대값 3a 2a 제곱 플러스 4. 절대값 닫고 는 절대값 다시 열고 2a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닫고. 자, 절대값 는 절대값 나왔네. 어머, 어떻게 풀어야 돼? 두 번 풀면 되죠. 어떻게? 한 번에 양변 다 그냥 풀어. 아우 다리야. 풀어보자. 한쪽으로 이항을 시킬까? 5a 제곱에 플러스 a에 플러스 2가 0 됩니다. 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의심해야지. 판별식 써볼까? 아, a가 안 나와. 실수 a가. 그래서 탈락. 우리가 이거는 못 하나 봐. 그래서 뭐 한다? 한쪽은 절대값 그냥 풀어주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줍니다. 좋다. 가자. 이번에는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네. 우변에서 a제곱, 우변에서 마이너스 5a, 우변에서 마이너스 6. 0이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a는 뭐뭐 나와요? 일단 이것만 보면은 마이너스 1과 6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a는 음수래. 딱 하나 나왔네. 알았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로 나왔으면은 다시 슝 집어넣어서 b 찾고 b 1이겠네? 둘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2가 되겠죠. 답은 1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R도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R을 안 썼네. 이 문제. 244번 가보자. 244. 4사분면에 있는 점 A 어쩌고저쩌고. 4사분면에 있다 해서부터 A의 범위가 나오긴 하나보다. 맞지? 그거 필요하면 좀 이따 마지막에 씁시다. 어쨌든 4사분면에 있는 점 A, 마이너스 2A 플러스 5를 중심으로 하고 원의 넓이가 13파이,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13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치? 그런 원이 있대. 그때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뭐야?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막 써놨네. 얘랑 만나지 마세요. D와 R 중에서 누가 크니? 안 만나려면 R보다 D가 커지면 되는 거 확실하잖아. 마지막에는 D와 R 비교해서 D가 더 크다라고 해결을 하고 일단 여기서 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거 알려줬고 그리고 요 녀석을 중심으로 한댄다.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럼 원의 방정식은 내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재료 중심 일단은 알잖아. 그리고 반지름 일단은 알고는 있잖아. 그러면 그 저 점과 중심을 가지고 점과 중심이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얘랑 비교하자. 어떤 원이 있었다고? 이런 원이 있었대. 중심의 좌표 뭐만 뭐시에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a, 그냥 마이너스 a, 2a 플러스 5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래.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뭐? 아,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보면 13보다 큰가 봐 하면 끝나잖아. 맞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찾자. 뭐야? 루트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로 넣고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를 대입하자. 거리를 구하고 싶은 그 점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는 거는 바로 암산이 되죠? 6a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 상수항 까먹지 말고 요 녀석이 뭐보다 루트 13보다 커지면 된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죠? 그럼 끝났네. 양변에 루트 13배 해주면 5배는 그냥 13. 크다. 절대값 안에 8a 마이너스 33. 끝났잖아요. 자, 절대값 속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얘가 절대값이 13보다 크려면 얘가 뭐 해야 돼? 1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3보다 작아지면 되지. 다시 뭐라고? 8a 마이너스 33이라는 녀석이 진짜 13보다 크거나 8a 마이너스 33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3보다 작아지면 되겠네.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A 뭐예요? 쇽쇽 46 나누기 8 8분의 46보다 크다. 약간 좀 이따 할게. 얘는 A가 작아지면 된다. 뭐보다? 8분의 20보다. 얘는 약분해주면 2분의 5. 얘는 약분해주면 2분의 6이네? 됐죠? 끝. 그래서 A는 다시 한번 2분의 5보다 작거나 혹은 A는 6보다 큽니다. 뭐 구하는 문제야? 자연수의 최소값. 아, 범위 처음에 설정 안 했구나. 요거.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말만 하고 아직 안 한 거. 4, 4분면이 있다. A는 양수,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음수. 맞죠? 그러면은 A는 양수. 근데 A는 뭐보다 커? 2분의 5보다 커? 맞지? 2분의 5보다 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랑 이거랑 다 연결시켜보자. 결국 뭐야? 이거네, 이거. 맞죠? 답은 7. 이거 빠뜨렸으면 1이라고 답 쓰는 애들도 있겠다. 끝? 알았음? 답 7 맞니? 근데 이거? 답 뭐 써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 7 맞아? 6이야? 아, 46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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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아까 분명히 약분 안 됐었는데. 4분의 23이야, 그럼? 땡큐. 4분의 23보다 크대. 이게 5점 몇이? 5점 몇이잖아. 그래서 답은 7. 뭐래? 6. 알았죠? 예. 여기까지. 아, 하나 더 남았네. 74번 갑시다. 정리해주세요. 이 문제 질문 잘했어요. 내가 아마 안 했어도 내가 풀이를 해주려고 했을 거야. 뭐냐면, 잘 봐. A라는 점이 있음. 근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맞지? 무슨 유형?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 기억나?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거야.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푸는 심화 버전의 풀이.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이 요즘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사실 저 풀이를 비주류로 가고 이 풀이를 선택하게 된 거 뭐? 직관적으로 그림의 특징으로 찾을 수 있는 풀이. 그 중에서 요 274 이 문제 진짜 대표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솔루션 2 잘 들어놔. 근데 일단 솔루션도 또 연습은 해야지. 일단 뭐가 등장했어요?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습니다. 뭐? P. 그럼 뭐 하자? 이 녀석은 내가 A, B로 잡자 그랬고 P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원위를 움직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고 있을 거야. 맞죠?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AB야.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X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답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AB를 XY로 바꿀 수 있는 재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재료는 여기에서 나올 거야. 우리가 요 점을 내가 X, Y,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라고 했지. 그 점이 뭐 Q, A, P 이렇게 나오든 말든.
그러면 우리는 중점을 찾으러 가는 거야. x가 뭐예요? AP의 중점. AP의 중점. A 플러스 2 나누기 2. Y는 중점. 뭐예요? 마이너스 1과 B의 중점. B 마이너스 1 나누기 2. 그럼 뭐야? X와 Y가 각각 A,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지. 이걸 뭐 하라고? A를 X로 바꿀 수 있는 재료로. B를 Y로 바꿀 수 있는 재료로 찾아서 A, B 자리에 대입하면 답이야. 그래서 A 대신에 2X-2. B, 맞게 썼냐? B 대신에 2Y 플러스 1. 한 번 더. 4. A 대신에 2X-2. 아, 그래야. B 대신에 2Y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까지는요. 그럼 끝났어요. 정리하면 답입니다.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다. 정리해보자. 4x제곱 8x 플러스 4. 4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8x 마이너스 8. 이거 전개해야 됩니다. 4y 마이너스 2. 솔루션 투자리 넘어왔네. 플러스 1는 0. 자, 상수항 1,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사라질 거고, 이 일부러 이렇게 준 것 같아. 8x, 8x 사라지면 다 사라졌네. 남은 게 4x제곱, 4y제곱, 4, 8. 다 4의 배수니까 4 나누고 정리하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 4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는 1. 끝. 와우. 개 쉬워졌어. 중심의 좌표가 0,0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 근데 자추의 길이는 원의 둘레겠지. 답은 28. 1번. 2번. 이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솔루션 2가 있다. 솔2. 다른 풀이 써보자. 뭐? 직관적으로. 뭘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잘 봐. 원이 어딨냐? 저기 있다. 가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저 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A가 있대. 잠깐만 있어봐. 여기 A가 있대. 이쯤 가자. A가 있대. 몇 콤마 몇? 2, 마이너스 1.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래? 이 원 위에 있는 P가 있대. 그때 AP를 가지고 중점. 만약에 여기 P가 있으면은 여기.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중점 뭐 한 이쯤.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중점 한 이쯤. 이런 점들을 연결해보래. 와. 대충 원일 것 같냐? 어떤 원? 끝과 끝으로 가보자. 만약에 A에서 슉 여기 제일 많이 빨간색 선이 내려올 수 있는 게 여기잖아. 접할 때. 그때 A는 A래. 우리가 찾으려는 자취를 나타낸 점은 여기 있습니다. 중점에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쭉 P가 여기 있으면은 그놈의 중점 여기에 중점. 그래서 양쪽 끝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딱 만나고 딱 만나는 그런 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주면 돼. 보였나? 뭐가? 여기에 중심, 여기에 중심, 접점을 향해 선, 수직, 접선을 향해 선, 수직. 와! 1대2 닮아. 그래서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얘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조건 1이에요. 답은 28. 알았니? 이렇게 닮음으로 찾는 거야. 요게 요즘의 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남은 거야. 할 수 있겠나?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너희들은. 저런 식으로 풀어야 한 도형 있었어. 옛날에. 뭐 이참수 가지고 막 장난쳤었어. 이참수에서는 막 뭐 이참수를 닮음으로 찾기가 더 힘들잖아. 그래서 무조건 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직선과 원밖에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림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 풀이 도 잘 써두세요. 혹시 저렇게 해서 맞은 사람들은 잘했는데 요것도 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은
의심을 해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숙제나 아니면 우리 조만간 기출문제들 풀 때 자취가 나왔어.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어. 일단 저거로 맞추기는 했는데 혹시 그림을 풀 수 있는 풀이가 없는지를 찾아봐야지.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 이거 혹시 이렇게 말고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대부분이 있는데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 구분해야 되거든. 알았지?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개학하고 나서 우리가 본교재 갈 때 시험 대비로 들어갈 때 마프시는 본교재 끝내고 나서 내가 프린트 하나 더 준다고 했었을 거야. 했나? 이 얘기. 그 하나 나갈 거거든, 프린트가. 거기 보면 사실 다 있어.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푸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요즘은 그게 대부분이 돼버렸지. 좀 옛날 거라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뺄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풀이 끝.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오늘 도형에 이동 갑시다. 오늘은 쉬워요. 뭐 맨날 쉽대요. 오늘 배우는 내용 크게 보면은 딱 4가지입니다. 근데 뒤에는 2가지는 어려운 건데 내용이 비교적 짧고 앞에 있는 2가지가 저 2개야. 지금 내가 써놓은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요 내용은 진짜 쉬워. 알았죠? 뒤에는 2가지는 살짝 어렵긴 한데 그거는 뭐 몇 번만 풀어보면 금방 따라올 거고 근데 이 단원의 문제, 기출 문제들이나 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 요 교재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은 지운다. 왜 쉽지 않냐면은 이동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꼭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동을 한 다음에 원이 직선과 접한대. 이동을 시킨 원이 갑자기 어떤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으래. 이동을 시켰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래. 그러니까 자꾸 이동을 한 다음에 앞다는 내용을 다 물어봐. 평면좌표 얘기, 직선 얘기, 원방 얘기 싹 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단원을 잊으면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 오케이? 지금 다시 또 다시 직선 하러 가면 또 어렵잖아. 이동을 한 다음에 자취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았음? 그래서 앞단원 내용이 까먹어서 어려울 수는 있어. 아니면 계속 짬뽕 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근데 이동만 생각하면 진짜 쉽다는 얘기예요. 자, 간다. 평이동 할 건데 평이동 안에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동과 어떤 이동? 점을 이동을 해볼 거야. 도형을 이동을 해볼 거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짓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할 때처럼 얘도 fx, y는 0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일반형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xy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셈. 그 녀석을 평이동 해볼 건데 평이동 딱 3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1가지밖에 없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동한 만큼 더 해주면 돼요. 자, 또 요 점을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 해봅시다. x는 그대로 두고 y축의 방향 b만큼이니까 y 좌표에다가만 b 더해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동시에 이동시킨다면 동시에 둘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점 이동 어려워 쉬워? 쉬워. 2번째 어떤 도형이 있었어. 이번에는 이 도형을 뭐 해보자. 역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해봐야지 f로 표현을 하면은 식의 생김새는 유지된다는 얘기다. 그때 x는 x-a로 y는 그대로. 뭐가 바뀌었어? 아까랑 부호가 반대죠? 그거 하나가 조금 다른 거고 2번째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켜보자. 그때도 뭐야? y축의 방향으로 b면은 아까 이거 하듯이 y쪽만 바꿔주면 되는데 x쪽은 그대로 두고 바꿀 때 어때? y-b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여기서 바로 해보자. 그럼 뭐다? x 대신에 x-a 괄호 외쳤니? y 대신에 y-b 이렇게 되는 거지. 끝. 이게 다예요.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설명하려면 사실 이야기가 조금 더 빡세고 예시 들어보면 편해. 여기 중심의 좌표 0,0이 있었어. 벤즈름의 길이 얼마? 2짜리였어요. 자, 평이동을 할 거야.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너무 짧은데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을 했다 치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누가 봐도 4,6이지. 그지? 그냥 더해주면 되지. 근데 그 4,6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x가 아니라 x-4잖아. x 플러스 4가 아니라. 여기도 y-6이잖아.
y 플러스 6이 아니라 y 어디 갔어? 안 썼네. 반님이었나? y 대신에 그냥 평이동한 만큼의 부호 반대로 y 마이너스 6으로. x도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4로 x 플러스 4가 아니라. 알았죠?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끝. 알았음? 그럼 예시로 설명하면 이렇고 이유를 원래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여기 어떤 도형이 있었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A, B는 썼으니까 PQ라고 하자. P, Q라는 점이 있었어. 그럼 뭐야? 도형 위에 P, Q가 있으니까 도형에서는 P를 넣고 Q를 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F, P, Q는 0이라는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된 거야. 맞지? 자, 이번에는 뭐 해보자. 이 도형을 적당하게 이동을 해보자.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 B만큼. 그렇게 만든 도형이 있어요. 찍.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요 녀석의 식을 구해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 녀석. 근데 얘도 F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알았음? 근데 요 점, 요 P, Q였던 점은 여기서 이제 무슨 점이 됐어? 노란색 할까? 이 점의 좌표가 뭐야? P 플러스 A, Q 플러스 B잖아. X좌표가 P 플러스 A고 Y좌표가 Q 플러스 B잖아. 그 P 플러스 A를 X자리에 넣고 Q 플러스 B를 Y자리에 넣었을 때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는 거는 반드시 F 안에는 P, Q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X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F, P 플러스 A잖아. P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를 빼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플러스 A를 한 거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식에서는 마이너스 A가 기다리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Q 플러스 B라는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하려면은 Q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Y 좌표는 Q 플러스 B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Y만 있어서는 넣어서 Q 플러스 B가 아니라, Q가 아니라 Q 플러스 B가 나오잖아. 근데 Q가 되어야 성립한다고. 마이너스 B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마이너스 B가 대기 중, 도형에서는. 알았음?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뭐 원리로 이해하면 좀 더 어렵고 원방에서 아 맞아 그렇게 했었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이동한다라고 하면 뭐야? X 지워버리고 이동한 거에 부호 반대로 X-4라는 식을 써버리고 Y를 지워버리면서 Y 자리에 Y-6을 쓰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다 형태 유지해놓고. 알았죠? 알았죠? 끝. 회의동에서 끝났어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절반 끝났습니다. 대칭이동은 쉬었다가 할 건데 대칭이동도 설명하는 순서는 똑같아. 점의 이동이 있고요. 도형 이동이 있어요.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이 대칭 이동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더 쉬운데 대신에 외울 게 많을 거다. 1개, 2개, 3개, 4개, 5가지. 책에서는 4가지 또는 3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도형도 마찬가지. 원래 옆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옆에다 쓸게. 뒤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5가지의 도형 이동, 대칭 이동. 알았죠? 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배운 내용 양으로 치면은 뭐 한 80% 끝났고 외워야 되는 걸로 치면 내가 칠판에 설명하는 걸로 치면은 절반 끝났어요. 한 번 지우고 한 번 더 쓰고 끝낼 거야. 알았지? 오케이. 끝. 잠깐 쉬었다 합시다.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냐면 X축에 대한 대칭이동. 근데 너네 할 줄 압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3이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뭐야? 그냥 Y에 뭐 바꾸면 돼. 그지?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있었으면 Y축 대칭시키면 X의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X, Y가 되겠네요. 어떻게 하자? X축 대칭이동이면 Y 부호 바꾸기, Y축 대칭이동이면 X 부호 바꾸기.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시켰다가 Y축 대칭 시키거나 Y축 대칭 시켰다가 X축 대칭 시키는 게 결국은 원점 대칭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결국은 뭐다? 둘 다. X, Y 좌표 둘 다 부호 바꾸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녀석은 Y는 X. Y는 X 뭐다?
x, y의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내 다섯 번째 녀석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쌤이 아니잖아. 우리 뭐야 이거? 풍산자지. 풍산자 필수형 이런 거 보면은 개념 설명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뭐 더 알아보기, 개념 플러스 뭐 기타 등등등의 이름으로 뭐 조그만 글씨로 좀 더 나오는 거기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된다? x, y의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모두 바꿔버리기. 약간 요 두 개 섞은 문제라고 보면 돼. 알았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도 나오는데 자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까랑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y의 부호 바꾼 놈을 넣었을 때 원래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형도 y의 부호를 바꿔 놓는 겁니다.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알았지? 뭐하기? x의 축의 대칭이면 y의 부호 바꾸기. y축에 대한 대칭이면 x의 부호 바꾸기. 도형에서도 원점 대칭이 등장해요. 원점 대칭은 뭐한다? xy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기. 그리고 y는 x 대칭이면 뭐한다? fy, x는 0, xy의 자리 바꾸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x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꿔버리기. 어이? x. 그래서 대칭 이동은 도형의 이동이나 점 이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 다섯 가지 싹 다.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끝. 여기까지. 자, 요거 가지고 문제 몇 개 다뤄본 다음에 넘어갈 건데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풀어볼 거예요. 그냥. 알았죠? 자, 295번입니다. 마이너스 4,2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한 뭐 점을 평이동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냥 더하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결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알았죠? 평이동은 뭐 한다? 이동한 만큼 그 좌표에 그대로 대입하기. 더해주기. 알았지? 응. 그래. 다음. 도형이동. 있다. 자, 302번을 가봅니다. 직선이 있어요. 뭐 하겠대요? 평이동 하겠대요.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A.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만큼 평이동 하겠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 대신 X-4, Y 대신 Y-4. 그게 뭐냐면 Y 자리에 그냥 Y-A 넣기. X가 지금 OD에 곱해져 있었잖아. 그 X 대신에 X-4 넣기. 알았음? 끝. 정리하면 답이에요. 근데 요 녀석이 뭐 한대? A를 구하기 위해서 3,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A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A 구하는 거 말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자. 알았지? 직선만 있나? 아니, 또 다른 도형이 또 있어. 근데 원 말고 포물선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자, 간다. 이차함수입니다, 그냥. 어떤 함수가 있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표현하겠다. 자, 어쨌든 이동을 하세요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뭐 한다? 간다. X가 지금 제곱 안에 그리고 4 뒤에 곱하기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녀석을 뭐 해줘? X-A로 싹 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Y도 원래 여기에만 있었잖아. 그 녀석을 Y-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끝. 요게 평이동하는 방법이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너네가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봐. 결론적으로 도형의 이동이 편해 아니면 점의 이동이 편해? 누가 더 편해? 점의 이동이 조금이나마 편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 지금 건너뛰고 봤지, 유형. 뭐? 원의 평행 이동. 갑니다. 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그냥 그게 다네? 하나 더 하자. Y축의 이동도 하자. 그래, 이걸로 하자. 자, 요 말도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볼 겸 해서 요 문제로. 자, 이러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저 이동이 뭐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해달라는 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점이라고는 안 했지. 알았지?
평이동 또는 이동을 설명해주는 방식에 저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동한 만큼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우리는 뭐 한다? 원을 이동할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이라는 0이, 는 0이라는 원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겠다고 지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어떻게 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글씨 근데 왜 이러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왜 이래 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자, 요렇게 풀어서 이게 뭐다? 정리해주면 이거다. 자,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 맞아. 알았지? 근데 불편해. 왜? 너무 많이 전개해야 돼. 표준형으로 나와 있었다고 해도 뭐가 쉽나? 아니. 그래서 자, 너희들이 점의 이동을 당연히 도형의 이동보다 불편해. 아니, 뭔 소리야. 반대로 얘기했다. 점의 이동이 도형 이동보다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은 점의 이동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빨라요. 어떻게? 중심이라는 점이 있잖아. 그래서 포물선도 조금 머리를 쓰면 사실은 꼭지점으로 생각해도 돼. 근데 아닌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줄게. 중심의 좌표 뭐 암산을 한다고 해도 5, 마이너스 2. 물론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야 돼서 원래는 바꿔줘야 돼요. 전개해주면 29, 30, 루트 이렇게 되죠. 알았죠? 그래야 좌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상수항까지 맞거든. 맞나? 25, 4, 29 맞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구 이동을 중심을 이동시켰다고 생각해요. 5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 반지름의 길이는 이동을 시키기만 했는데 갑자기 찌그러지냐? 조그매져? 아니잖아. 확대가 축소가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이동하니까 반지름 그대로 유지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보는 거야? 이동한 후에 도형을 봐봐. 누가 봐도 중심 찾을 수 있잖아. 그지? A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이동은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중심의 이동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뭔 말 알았죠? 자, 그런데 원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 상관없이 무조건 중심의 이동으로 가면 편하다 그랬어. 근데 포물선은 잘 봐. 포물선은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돼. 여기서 뭐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다 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쉽기는 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행이동만으로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뭐도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 뭐도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 대칭이동. 그때 원은 있잖아. 아무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든 y축에 거꾸로 했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든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든 뭘 하는 원의 방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포물선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는 포물선의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 근데 y축 대칭일 때는 또 부호가 그대로야. yx 대칭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누워버리잖아 2차 함수가. 맞죠? 물론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서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고 함수 자체가 이상해질 때가 있고 해서 대칭 이동 때문에 포물선의 이동은 도형 이동으로 봅니다. 꼭지점 이동으로 안 해요. 알았죠? 알았죠? 어쨌든 원은 중심의 이동.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자. 요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끝. 그러면 이번엔 뭐 해봐야지? 대칭 이동 해봐야지. 자, 결국은 외워주세요, 나. 지금 내가 풀어준 거는 너네가 잘 못 외웠을 거라 풀어보세요 하면 처음부터 계속 왔다 갔다 앞에 개념 설명 받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서 그래서 그냥 내가 풀어준 거고 방식만 가져가라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있대. 자, 뭐라고 다시 한번 2,2란 점이 있었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대. 뭐 하면 돼? x, y 자리 바꾸기. 외워야 된다. 어디 갔어? 외워야 된다. 그걸 A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A를 한 번 더 X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대. 그럼 누구 부호 바꾸기?
y의 부호만 바꾸기. 근데 그게 3, b예요. a3, b는 마이너스 2. 나왔죠? 끝. 됐지?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자. 도형 이동으로 바로 가볼까? 대칭 이동. 요거 다음 단계를 빨리 설명해야 돼서 살짝 속도 내고 있어요. 자, 요런 문제예요, 요런 문제.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 직선을 ax 플러스 b로 이거 지워도 되지? ax 플러스 b로 제공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1창도 몰라, 상수함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직선이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보겠대. 자, 순서대로 쓰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었고 이 녀석이 1,2를 지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걸 쓰진 않았어. 어쨌든 이 녀석을 뭐 해봤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봤어.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뭐 정확하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쓴 거야. x의 개수 부호 바꾸기니까 그냥 요거로 바로 쓴 거지. 이렇게 직선이 됐어. 근데 이 녀석이 뭐 안 된다? 얘가 뭐 안 된다? 설명이니까 화살표 하나는 맞아. y는 2x 플러스 1과 뭐 한대? 만나지 않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럼 이동을 시키는 것까지는 이동이고 이번 단원이고 만나지 않는다는 건 직선의 위치 관계지. 직선 단원. 뭐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만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나와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원래로 돌아가서 1,1을 지난다 하면 b 나오겠지.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또 나온다고. 지금은 되게 쉬운 거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근데 이게 막 원과 만나지 않는다, 원과 접한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뭐 원과 원의 공통현이 이동한 원과 가만히 있는 원의 공통현이 어쩌고 저쩌고 또 계속 물어볼 거라고. 그쪽 때문에 어려운 거야. 뒤에 거. 이동을 시킨 저 노란 게 문제가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전에 말했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동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어. 왜? 이게 지금은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의 양이 좀 비슷하게 바꿨어. 예전 직전 교육과정의 수학 상하랑 비교를 하면은 뭐가 옮겨지고 뭐가 옮겨졌냐면 경우의 수를 앞으로 당기고 도형의 방정식을 뒤로 당겨서 너네 근데 배워봐서 알지. 순열조합 별로 양 얼마 안 돼. 너희가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단어는 얼마 안 돼. 근데 도형의 방정식 평면, 직선, 원, 이동까지 싹 다 하면 엄청 많아. 외울 것도 많고 공식도 많고 그 두 개의 자리 바꿨다고 생각해. 원래 비대칭이었거든. 수학 상 얘기가 원래 되게 많았어. 도형까지 해서. 근데 그게 싹 바뀌면서 균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전 교재는 수학이라는 교과서였고 너희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야. 1학기 교재와 2학기 교재가 달라. 그럼 무조건 공통수학 1을 끝내고 공통수학 2로 넘어오는데 공통수학 2의 첫 번째 내용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중간고사를 갑자기 평면, 직선, 원만 낼 거야는 안 한단 말이야. 무조건 이동 넘어가 집합까지도 갈 수 있어. 잘하면. 오케이, 속도 조금 내면. 명제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을지. 중간고사 때. 어쨌든 너희들은 중간고사에 무조건 평면부터 이동까지가 다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음. 근데 예전 교육과정은 뭐 때문에? 그 수학 상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1학기 기말고사가 그냥 수학이랑 교과서 안에 수학 상하가 같이 있었거든. 구분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가 어떤 학교는 직선에서 끊고 어떤 학교는 원에서 끊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면 방학 보내고 2학기 돼서 2학기 중간고사 때 몇 개월이 지났지. 그때 이동만 딱 돼. 그럼 이동만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의 접선 다 까먹었거든. 원의 공통현 다 까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교육과정이 도형이 어렵다 나왔던 게 그거였어. 그 종합적인 단원, 도형의 이동 단원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뭐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어서 이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었어요 하잖아.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배웠으면 당연히 100% 까먹지. 맞지?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너희들은 비교적 할만해졌다. 방금 배운 거 지금 써먹는 거라서. 알았지? 자,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332번 갑니다.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더니 y축과 서로 다른 조점에서 만난다. 자, 뭐가 나왔어 또? 원과 y축이라는 좀 심플한 직선이긴 한데 어쨌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D와 R에 대한 비교겠지.
그거를 마지막에 물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뭐 나왔어?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원을 이동을 할 때는 뭐 Y의 부호 바꾸기도 좋기는 한데 어차피 필요한 거라서 중심으로 가세요, 무조건. 알았죠? 2, 마이너스 1. 씨,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반지름 얼마야? 루트 53이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미쳤나 봐. 내가 암산 잘못한 건가? 뭐야 이거? 오, 마이너스 53 맞지? 맞지? 왜 이래? 어쨌든 반지름 루트 53이래. 알았죠? 뭐 깔끔해 해주겠지.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뭐 하겠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겠대. 어머, X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바꾸기다 쉬우나?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1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알았음?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난대. 누구랑? Y축과. 어디가 문제야? 이가 문제인 거지.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 거리가 2가 된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럼 반지름 루트 53이 되는 거지. 알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뭐 하래? 그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이거지. 뭐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현입니다, 현.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현의 길이네. 그럼 뭐? 루트 53을 여기로 써먹으라는 얘기네. 아, 그러면 깔끔해지네. 이건 뭐예요? 53 빼기 4, 49, 7, 답은 14. 답은 5번. 됐죠? 또 현의 길이가 나온 거야. 알았음?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겁니다. 포물선은 이제 생략할게요. 알았죠? 원처럼 특이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이동하셈 그게 다를 거라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평이동과 대칭이동 9번 뭐 하겠다? 방금은 평이동만 물어보고 대칭이동만 물어봤지. 이제는 뭐 한다? 두 개를 같이 물어볼 거야. 이동시키세요, 이동하세요라는 순서대로 그대로 이동만 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얘는 봐봐. 그냥 눈으로만 보자. 처음에 뭐 하래? 어떤 원이 있잖아. 원이래. 어떤 도형이 있잖아. 뭐 하래? 원 맞네. y는 대칭시키래. 그냥 하면 돼. 어디 갔어? 요거지. 왜? 원은 중심으로 이동할 거니까. 이거 하면 돼. 두 번째 뭐 하래?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이동하래.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요거. 그러면 중심의 좌표 나오지. 반지름은 처음에 찾아놨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직선과 만나세요. 만나는 거는 접하는 것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가 다 포함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일단 D와 R이 같거나 D가 더 R보다 짧거나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만족하는 뭐 미지수 A, K, M의 범위 찾기 하면 끝나. 알았음?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동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YMX 먼저, 평이동을 나중 하면서 맞지? 근데 내가 풀리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너무 작아서 그냥 348번으로 갈게. 뭐 한 거야? 어떤 이동하세요? 어떤 이동하세요? 어떤 이동하세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냥 마지막 도형이 뭐래? F1-X, Y를 갑자기 구하래 그냥. 자, 이 유형을 나는 뭐 이동 이런 거 부르는데 이동 여러 번 시켰다는 얘기야. 그걸 숨겨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도형을 색깔 바꾸자.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도형으로 색깔 바꾼다고? 얘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동을 몇 번 해줘야 되는데 그 순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찾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실수를 아직 안 해봤잖아. 실수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애들이 여태까지 내가 풀려봤을 때 애들이 무조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한 풀이로 알려주자면 대칭이동을 먼저 쓰세요. 자, 한 방에는 못 가. 한 방에는 못 가. 왜? X 부호 바뀌어 있잖아. 이거 대칭이잖아. 근데 1 더해줘야지. 이거 평이동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이동, 대칭이동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 그때 뭐부터? 대칭이동부터 생각해봐. 일단 누구 부호 바꿔? 자리는 그대로 있지. X, Y. 근데 X의 부호만 바뀌어 있지.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간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 그러면 뭐 한다?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강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동을 할래? 인데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 우리는 x 대신에 x-a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1-x의 그 1에 집중을 하지 말고 어떻게 바라보셈?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뒤에 마이너스 1인 거. 그래서 1-x가 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양수 1만큼 움직인 거지. 그 그림을, 그 이동을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답은 이 이동을 순서대로 그대로 그림에서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파란색 y축 대칭 이거. 빨간색 x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1이다. 1만큼만 이동하세요. 끝. 답은 몇 번? 5번. 알았니? 요 단계를 찾아가는 거야. 알았음? 한 방에 절대로 못 간다. 알았니? 그거를 너네들이 지금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야. 몇 번? 349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 질문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선생님, 평이동 먼저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근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알았죠?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과 마지막 식을 봅시다. 일단 좀 지우고. 일단 그림을 먼저 보지 말고 식을 먼저 보세요. 자,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야? fx 플러스 1, 2 마이너스 y. 자, 1과 2에 집중을 하지 말고 x와 y의 자리와 부호에 집중을 해라. 알았죠? 자리는 안 바뀌었고 y만 부호 바뀌었네. y 부호 바꾸기 뭐야? x축 대칭. 그래서 식은 뭐가 된다? fx에다가 뭐? 마이너스 y. 그리고 평이동을 할 건데, 자, 한 방에 여기로 오려고 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다. 뭐로 만들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2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아까처럼. 그래서 뭐다?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2만큼 이동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가자. x축 대칭시키면은 요렇게 붙었겠죠. 피카소가 아니라도 그림은 그릴 수 있죠.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한 칸만 찍. 요렇게 생겨있고, 그리고 y축의 방향 이만큼 올려. 그럼 여기가 뭐?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나중에 y는 x 대칭 나오면 너네 진짜 참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 학생들 보니까. y는 x 대칭 잘 그려주세요. 알았죠? 지금은 x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데칼코마니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게 상관은 없는데 이상하게 y는 x 나오면 난리가 나더라고. 아무튼 됐죠? 넘어갑니다. 끝.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 남았냐? 11번과 12번이 남은 거야. 유형 11번과 12번. 나머지 유형들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직선 원 뭐 이런 거 짬뽕 시키는 문제고, 유형 11번, 12번. 여기가 이제 딱 문제고, 요 두 개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뭐라 돼 있어? 유형 11번. 점에 대한 대칭이동. 12번. 뭐라 돼 있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냐?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지. 근데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건데 누구를 이동하니? 355번 점, 356번 원. 근데 원은 중심, 점. 357번 이건 대칭이고. 이건 뭐야? 이것도 점이네. 이것도 점, 뭐야? 점밖에 없네? 아이씨.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있다. 거기까지 설명해야 된다. 다시 갈 거야. 그래서 어쨌든 누구 남았냐면, 근데 내가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뭐냐면 점에 대한 대칭이동. 뭐를? 점을. 뭐를? 도형을. 근데 요즘은 이게 직선만 남았어.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뭐를? 또 점을. 또 뭐를? 도형. 근데 요즘은 이 도형도 직선만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풀었고 요즘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자, 간다. 일단 점에 대해서 이동을 해봐. 여기에 점이 있었어. A, B를 여기에 점이 있어요. M, N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후에 점을 구하시오.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둬보자. A, B와 MN은 사실 주어진 거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뭐 쓰기만 한 거지. 어차피 뭐 공식을 외운 건 아니라서. A, B를 M, N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뭐야? 거리가 딱 끝.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점과 원래 점의 중점이다.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점이 중점이다 하면 끝나.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어때? 그림 살짝 그려. 괜히 자꾸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려. 얘를 2,1에 대해 대칭을 시켜보자. 로 옮긴다. 오케이? 옮긴 후에 점을 지금은 B,6이라고 줘버렸네. 너무 쉬워졌잖아. 뭐? 중점. 마이너스 2와 B의 중점이 1에 더하면 4. B는 6. 오케이? 이거 B다, B. 6 아니다. 막 써가지고 글씨가 이상해졌죠. 그 다음에 중점. 뭐가? Y좌표 중점. A와 6의 합이 2다. 곱하면 마이너스 24. 답은 3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다예요. 뭐만 기억하셈? 중점. 점에 대해서 이동할 때는. 두 번째, 점을 직선에 대해서. 자, 간다. 여기에 A, B가 있어. 빨간 거. 여기에 직선이 있어. 그때 대칭 이동시킨 후에 점을 구해보자. 대칭 이동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대칭 이동이라고 하잖아. 거리 갖게 수직이 되게. 얘를 갑자기 일로 이동하는 걸 대칭 이동이라고는 안 해요. 반드시 수직이 되게. 알았지? 알았지? 근데 너네 또 가끔씩 실수하는 게 y는 x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어떤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로 대칭 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1로 대칭 이동하고 돌아버리겠어요. 1로 가야지. 수직이 되게. 알았지? 이상하게 그리지 마세요. 이것도 뭐 이런 데 가겠지. 알았음? 거리 같다. y좌표는 도대체 왜 유지시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애들 진짜 많거든. 무조건 대칭 이동은 뭐다? 수직이 되게 거리 갖게 이동하는 거다. 알았지? 수직이 되게. 자, 아무튼 이동한 후에 점. 구하고 싶은 점이니까 x, y로 더 잡았다고 치자. 왜 또 이건 빨간색이야?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대칭 이동한 후의 점과 대칭 이동하기 전의 점에 어디가? 중점이 또 y는 x 위에 있어. y는 mx 플러스 n. 대칭 기준이 됐던 그 직선 위에 있으면 되네. 이 위에 뭐가 있다? 중점이 있다. 그리고 수직. 이 뭐라 써야 되나? 수직. 몰라. 수직만 써. 이동하기 전의 점과 이동한 후의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기울기는 요 놈의 기울기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고 중점이다. 딱 두 가지 성질만 기억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세요. 알았죠? 수직, 중점 딱 표시하는 거.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야. 빨간 거 두 개가. 그걸 식으로 쓰는 게 너희들이 풀이인 거고.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떤 건지 한번 잘 봐. 여기에 어떤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요 놈을 갑자기 어떤 점을 주고 기준점을 내가 빨간색으로 쓰고 있지 지금. m, n이라는 점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라는 말부터 사실은 옛날 거다.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냥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세요. 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해해봐.
이 도형 위에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걸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요 위에 어떤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여기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오케이?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음? 그걸 구해볼래? 이거라고요. 그럼 뭐 하면 돼? 이 위를 움직이는 A라는 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 P의 자취를 구해주면은 답인 거야. 근데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중점을 지난다라고, 중점이 M,N이다라고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 B로 잡아서 도형에 대입한 거.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둔 거. 그 둘의 중점이 M이다. Y좌표 중점이 N이다. 하면은 A와 X, B와 Y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그거를 A 는의 형태로 B 는의 형태로 고쳐서 대입을 해주면 답이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라고? 중점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취를 풀면 돼. 이게 옛날 문제였음. 그런데 요즘 너희 교육과정은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만드는 자취 문제를 거의 안 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만 남았냐면은 도형이 아니라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근데 180도 회전시키면 이동 후에도 평행한 거 알거든. 그러면은 요 위에 아무 점이나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었다면 0,1이 제일 쉽겠지. 뭐 기분 좋아서 뭐 5,11 하든가. 어쨌든 그 점과 대칭 기준이 되는 점에 진짜 중점 하나만 이동을 시켜주면은 그걸 지나는 평행한 직선 하면 답이야. 직관적으로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돼. 뭐 이동하는 대상이 직선밖에 없어서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알았음?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평행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럼 뭐는 유지해서 x 마이너스 2y까지는 그대로 두고 뒤에만 플러스 k로 가. 그리고 이위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점 아무거나 뭐 3,0. 3,0을 요 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하나의 점을 찾아서 그 놈을 지나는 k 찾으면 끝이라고. 알았음? 알았음? 오케이? 끝. 그래서 점만 찾고 기울기는 평행이라고만 쓰면 끝. 알았죠? 그리고 아까 내가 자꾸 넘어가고 있는 게 요거 원인데 원은 중심을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이거는 그냥 점의 이동으로 보는 게 더 맞아. 원이 아니라 도형이 아니라. 알았죠? 대칭 이동 시켜도 원은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럼 중심만 움직이면 끝이잖아. 알았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자. 원래는 이런 문제였어. 이 위에 있는 점 A 대칭 이동 시켜줘. 이 위에 있는 점 A 대칭 이동 시켜주고, 이 위에 있는 점 A 대칭 이동 시켜주고, 이 위에 있는 점 A 대칭 이동 시켜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위에 있는 점 A를 이놈에 대하여,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 점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였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중점이 어쩌고 저쩌고 수직이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로 푸는 거였어.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의 수준만 남았냐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얘를 이놈에 대해 이동한 후에 로 대칭 이동 시킨 직선을 찾아볼래?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막 점의 자취 막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아까 전 평행은 아니지만 결국 이 둘의 교점 주황색도 함께 지나지. 지난 점 하나를 아는 거야. 그러면 누구?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만 더 찾아. 교점 말고 다른 거. 일단 교점 먼저 찾아놓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찾아봤는데 2,1이면 2,1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y는 2,1 지나는 거 2x
마이너스 3 이런 직선이 있었다 치자. 그럼 이외에는 아무거나 뭐 0,-3 같은 거 찾아. 찍 대칭이동 시킨 요 점 하나만 찾아. 그러면은 두 점을 지난 직선 하면 끝나요. 알았죠? 요렇게 풀게 이제는 이것만 남았어요. 거의. 알았지? 그래서 훨씬 쉬워졌고 너희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얘네들만 잘 기억하면 돼. 물론 얘네들이 나오면 요렇게 풀어준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끝. 오늘 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13번인데 그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 거야. 그때는 안 나왔다. 이제 나오는 거라서 한번 언급하고 마칠 겁니다. 자, 뭐다? 유형 13번. 최소값. 오랜만에 보지 않니? AP, BP 합의 최소 구하기. 그때 당시 나왔어도 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지. 어느 단어? 평면좌표 단어.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했었잖아.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어요. 그때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BP의 합의 최소 구하기. 뭐 해달라 그랬어? P가 돌아다니고 있는 X축에 대해서 둘 중 하나 대칭이동 시켜서 요 거리가 이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이놈과 이놈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면 돼. 어떻게? 일직선. 그래서 이동 안 한 A 그대로 이동시킨 B'의 좌표까지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인 거지. 하면 끝. 이거 평면좌표 때 했던 거니까 이런 게 있었어. 언급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알았죠? 잘 풀어올 수 있겠지? 오늘 이동 풀어오시면 끝. 유형 13개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양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다. 알았지요? 우리가 화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새로운 내용, 집합 내용 시작할 겁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직선, 평면, 원 얘기 잘 기억해서 오늘 이동 잘 풀어오세요. 알았죠? 빠이빠이.